예, 뭐 해봅시다.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박수로 맞이해드립시다. 자, 해봅시다. 보는 사람이 많지만 몇 명. 강사소부터 해주세요. 소개가 굳이 해야 되나? 해야죠. 나 이미 얼굴 다 팔릴 대로 팔렸는데. 예,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 해볼 내용은 페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신수증학과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그래프 2개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저번 시간에 했었고, 이번 거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약간 예고편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 손수 그린 거니까 약간 조금 불편한 영역도 있지만은,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아는 상평형 도인데, 화학 시간에 보통 배우죠. 요거는 물의 경우를 가져온 건데, 물의 경우에는 요 솔리드랑 리퀴드가 이렇게 분수인 영역이 있다. 이걸로 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굳이 안 적었지만.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물질 하나 가지고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보통 배웠는데, 화학 시간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다른 것들도 배울 예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개념. 깁스 페이스 룰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법칙, 공식 이런 느낌인데 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되어 있는 F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고 요 F는 여기 써져 있는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조정할 수 있는 변수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고 요 식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은 요 첫 번째 E는 순서대로 안 해야 돼. E는 일단 좌표축의 개수를 보통 말하는데 이 앞에 예시에서는, 물의 예시에서는 좌표축이 온도랑 압력이었기 때문에 2를 넣었고, C는 컴포넌트의 수. 컴포넌트는 물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물이니까 1이 되고, 페이즈의 수. 요거는 해당 영역에 겹쳐져 있는 페이즈가 몇 개 있느냐. 이걸 나타내서,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degree of freedom, F가 나올 수 있다. 이걸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펜 어디지? 펜 있나? 팬이에요. 넣어야 되겠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정말 그냥 랜덤한 지점인 요 지점을 한번 보고 가보면은, 리퀴드상이기 때문에 P는 1이죠. P는 1. 컴포넌트는 아까 말했듯이 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도 1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그냥 2죠. 그래서 요 온도와 압력 둘 다 조정해도 같은 리퀴드 상이다.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2. 이게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 예시. 이 선에 겹쳐져 있는 경우. 이런 케이스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선에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리퀴드와 베이퍼, 상 둘 다 혼재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P는 2. 그리고 컴포넌트는 아까 1이었으니까 1이고. 요걸 계산을 하면은 1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변수는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변수만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들 탄식이 나오는데 이건 쉬웠어 근데. 이건 쉬운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흉 로드리 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substitutional solid solution의 파라미터라고 적어놨는데 substitutional도 되지만은 interstitial case도 가능은 하다라고 검색을 해봤고요. 약간 요 내용들은 살짝 달라지긴 하는데 요 네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substitutional 솔리드 솔루션을 나타내는 거다. 인터스티셜이면 사이즈가 완전히 다른데 그럼 상관이 없나 그런 거? 그 사이즈가 그 정확한 수치로 59%였어. 59%까지 가능하다? 59%둘 차이가 59% 이상. 요 서브스티튜셔널은 사이즈가 15% 이하로인 걸로 알고. 그래서 크기가 비슷할수록 좋다. 그리고 스트럭처는 당연히 똑같아야 이게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케미컬 어피니티. 이거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랑 비슷한 느낌인데 전기 음성도랑 둘이 성질이 비슷해야 잘 섞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 밸런스 팩터. 요거는 산화수이기도 하고 약간 뭐 원자과 전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그것도 비슷해야 동일하거나 비슷해야 이게 대체되는 서브스티튜셔널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고 이 파라미터가 다 만족이 된다면은 unlimited 솔루빌리티를 가지고 요거는 컴플리트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섞여가지고 솔리드 솔루션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complete solubility인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그래프 그리고 요 아래 있는 거는 incomplete 둘이 페이즈가 나눠지기도 한다. 나간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죠. 전 이거 다 보고 나갈게요. 어제 왜요?
시험 공부하는 중이잖아, 지금. 예, 시험 공부해요. 그렇게 안 들릴 수 없어. 너 아, 왜요? 정치사랑 제이연해. 아, 이게 시험 공부야. 저 오늘 재연 안 해요. 뭐야지? 저 재료과학 할 거예요, 재료과학. 빨리 와. 아, 재료과학 할 거예요. 나 이거 다 보고 할 거예요. 정신 차려. 근데 어디 갈 건데? 하나만 해야지. 아, 자, 뭐 여기 강의 슬라이드 노트에다가 뭘 적어놨는데 이걸 좀 더 읽어보자면은 이제 금속의 경우에는 요 산화수가 더 높은 물질을 녹이려는 경향성이 있다. 용해시키려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뭐 그렇고요. 요 수치들이 요 조건을 만족해야 컴플리트 솔루빌리티 요 위의 케이스가 된다. 한 점. 교수님. 예. 좀 출티한 것 같은데 출석 한번 부르시죠. 예, 뭘 잡아. 뭐 본인 손해지. 자, 요것들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잘 섞여가지고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물질들인데, 보통 이제 니켈이랑 구리, 철이랑 탄소. 요거는 철강 산업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만약 철강 쪽으로 갈 거다 하면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납이랑 주석. 그리고 요거는 알루미늄과 구리.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보통 이렇게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페이즈 다이어그램은 무조건 그릴 수 있다. 각각의 페이즈 다이어그램들을 다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까 궁금하다면 알아보면 됩니다. 정말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페이즈 다이어그램인데 같은 상을 가지는 영역을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떤 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그리고요. 이 축은 템퍼리처랑 컴포지션을 보통 씁니다. 템퍼리처가 아닌 경우도 몇 가지 있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축을 잘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페이즈 다이어그램들이 있고,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맨 처음에 설명했었던 그 철이랑 탄소 둘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인데, 이게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요것만 봐도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다 생각나는 약간 그런, 아까 위에 있던 케이스들 중에서 특별한 케이스들 몇 개를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놨는데, 리퀴드 상이 굳으면서 두 개의 고체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유테틱. 이 고체상 하나가 다른 두 개의 상으로 나타난다. 유테토이드. 그리고 하나의 고체상과 액체상이 다른 고체상이 된다. 페리테틱. 고체상 두 개가 다른 고체상 하나가 된다. 페리텍토이드인데 간단하게 보면은 요 리퀴드가 들어가면은 뒤에 틱이 붙는다. 그리고 그냥 다 솔리드면은 토이드가 된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실제 케이스에서 한번 봐봅시다. 아까 있었던 아주 간단한 케이스인데 여기서 유테틱이 만들어지겠죠. 요 리퀴드에서 두 개의 다른 솔리드 상이 되었기 때문에 유테틱인 경우이고, 얘는 뭐가 많습니다. 일단 아까 위에서 봤었던 거랑 똑같이 여기서 유테틱.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는 유테토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페리테틱이고. 강의 요번도 3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요, 지금.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 유테틱, 유테토이드, 페리테틱이다. 넘어가자 한 게 요걸로 넘어가자는 거였어. 이름이 나오는 걸로. 오스트라이트. 나 이따 얘기할 건데 벌써 스포하면 어떡해. 예고편. 진짜 맨 처음에 나왔었던 솔리드 솔루션에 대한 페이스 다이어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조성에 대해서 비율을 구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특정 온도에 대해서. 그러고 이제 각각의 컴포지션에 대한 요 연장선, 보조선, 뭐라 해야 되지? 수직인 선을 내리면은 이렇게 컴포지션 값들이 각각 나오겠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각각 위치에서, 요 온도 위치에서의 상의 조성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라인을, 요 주황색 라인을 하이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이라인이 한국어로 뭐지? 공액선. 공액선? 와, 진짜 별로다. 등온선. 그래, 등원선밖에 생각이 안 나. 아이소선. 아이소톤. 각각의 이제 페이지의 조성을 구하는 공식. 이겁니다. 약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거 좀 선을 그어서 표현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와닿습니다. 알파상에 대한 조성을, 비율을 알아내고 싶을 때는 이 전체에 대해서 얘의 길이. 이 비율을 나타내면은 요 온도 지점에서의 알파상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고, 또 이제 이 전체에 대해서 여기 초록색입니다. 요거를 하면은 요 리퀴드 액상의 조성 비율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알면 됩니다. 외분인가요? 내분인가요? 굳이 수학적인 내용을 가져온다고 나한테? 뭐라 생각하시죠? 교수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약점 공략. 이거는 아까 전에는 특정 온도에 대해서 선을 그었었는데 이번은 특정 조성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상한 그림들이 있는데 미세 구조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나타내는 그림들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액체상에서는 아무것도 뭐가 없다가 이 선을 닿으면서 조금 띄어져 있는데 닿는 겁니다. 이렇게 덩어리들이 지기 시작하고 덩어리가 커지고 더 커져서 결국에 이렇게 된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그냥 그림입니다. 이거는 유태틱일 때 선을 그었을 때 액상에서 바로 이렇게 고체로 넘어가면서 이런 층층이 쌓여있는 겹쳐져 있는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름은 라멜라 스트럭처라 하고 이거는 이따가 다시 더 알아볼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아까 그 탄소랑 철 거기에서도 이제 다양한 미세 구조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각각의 케이스들을 총 4개인데 어디 지점인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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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개를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여기 이 케이스를 보면은 어세나이트 요 감마삭이고 그 다음에 알파산과 산화철이 섞여있는 그런 구조가 생기고요. 이 케이스는 아까 봤듯이 유텍토이드죠. 고체산 하나에서 고체산 다른 거 2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텍토이드죠. 그렇죠? 그죠? 식은 아무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거는 유태틱이죠. 누가 봐도 액상에서 이렇게 2개가 됐다가 또 2개가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또 식을 표현하면은 이렇게 유태틱. 그리고 아까 유태틱보다 조금 더 전에 있었던 거의 케이스를 한번 봐보면은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요 흰색으로 표현해놨는데 요 원래 있었던 그레인이라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게 있다. 프라이머리 감마상이겠죠 여기서는. 얘도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게 없네요. 아무튼 유태틱보다 조금 더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접두사에 하이퍼를 붙여가지고 하이퍼 유태틱이 됩니다. 유태틱이 여기 있었고 이것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조성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좀 길다. 네, 요것도 똑같이 프라이머리 산화철 그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고 얘는 접두사로 하이퍼를 씁니다. 더 많기 때문에 하이퍼하다라는 느낌을 생각하면 되고 아까 이제 표현했던 요 각각의 상들의 명칭을 알아볼 건데 알파상은 페라이트, 산화철은 세멘타이트, 감마상은 어세나이트 그리고 요 라멜라 스트럭처가 이렇게 2 케이스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요 알파상이랑 산화철, 페라이트랑 세멘타이트가 겹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펄라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철과 산소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나오는 미세 구조에서만 이렇게 이름을 표현을 하고 라멜라는 통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경우에서는 이런 오스테나이트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는 아까 있었던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약간 조금 더 복잡해진 거긴 한데 이 경우에는 알파상과 베타상이 있죠. 요거는 2가지만 나타내기 때문에 바이너리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바이너리가 2개가 있으면은 3개도 가능하겠죠. 3개는 터너리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 표현을 하진 않았는데 여기다가 2개는 바이너리, 3개는 터너리. 표현이 그렇다. 명칭이 그렇다. 터너리를 표현하면은 요 바이너리를 3개를 이렇게 합쳐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복잡합니다 사실. 그림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삼중으로 녹는 요 뭐라 해야 될까 포인트가 있고요. 리퀴드에서 전체가 다 고체상으로 바뀌는 3중점이 하나 있고 얘도 똑같이 요 세로축이 온도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쿨링을 시켰을 때 요 상의 고성 각각에 대한 지점에서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또 그릴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요 단면을 똑같이 내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단면은 삼각형이니까 보기 힘들 수 있는데 T2가 아까 말했던 요 3중점 유태틱 포인트고 이렇게 상들이 이런 단면에 대한 페이지 다이어그램도 각각 그릴 수 있다. 각각 온도에 대해서 요 T1 이런 것들은 표현을 안 하긴 했는데 요 순서대로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악년이 되면 배우는 건가요? 2학년에서 배우는 겁니다. 예? 세미께인가요? 예. 안 돼.
근데 또 담당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요거를 끝으로 이제 페이즈 다이어그램은 끝났습니다. 예, 와. 이제 부각이 더 남았고요. 오늘 찍어야 되는 게 이렇게 얼렁뚱땅 쏠랑쏠랑 넘어갔나요? 쏠랑쏠랑. 개론이니까. 심화 내용도 할 예정이기는 해. 나중에 신공개. 개론 끝나면은 심화할 예정이야.